내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라고 하면은 그 주택 매수 시점이 언제가 좋겠냐라고 하면은 적어도 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이제 22년 12월이죠.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 목표로 하셨던 거를 얼마나 달성하셨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3년이 밝아오니까요. 23년도에는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해야 될 건지를 본인 스스로 노트해 보시는 시간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23년도는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시장을 보려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제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댓글로 금리를 빼놓고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금리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금리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벗어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 팩트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오늘 날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7.1%로 찍혔어요. 이게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높은 수치는 맞겠으나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왔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당분간 높은 거는 맞는데 속도 조절에 힘이 실렸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겠죠. 뭐 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뭐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는요. 한은에서는 금통이 6명 중에 이제 3명이죠. 과반입니다. 역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요. 현재 금리가 3.25니까요. 한 번 정도만 더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금리는 한 3.5%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시점은 23년 상반기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23년도 주택시장 전망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23년도 상반기는 저점인데 23년도 하반기는 약 보합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이신 분들도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택을 언제 사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의견을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제가 봤을 때 23년 부동산 시장과 거의 오버랩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보면은 23년도 9월에 서울 아파트 이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죠. 이게 18.7 정도 됐습니다. 20 아래였고요. 22년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매수 우위 지수를 보더라도 20 아래입니다. 기준이 100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거의 바닥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013년도랑 2022년도랑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거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 내용이 13년도 빚내서 집 사라 라는 내용과 역시 오버랩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9억 이하 주택, 소득이 없어도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없으신 분들, 1주택자, 뭐 일시적, 2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3년의 상황과 계속 오버랩 된다라는 거고, 참고로 2013년도에 주택을 매수해서 자산을 이렇게 불려가셨던 분들은 이미 현재 다 부자가 되셨죠. 아마 아실 겁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봐요. 현재까지 보면은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거의 대부분 풀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남은 거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예요. 근데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최근에 하나씩 풀어주고 있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6억에서 9억까지 상향이 됐어요. 인별로. 그러니까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은 18억까지 종부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서울 2주택도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고요. 이 공동명의 공시지가 18억이라고 하는 거는 웬만한 강남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했을 때 종부세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똘똘한 주택으로
더 쏠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기사에서 나오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자가 이제 부활할 것 같고요. 시점이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취등록세 중과 폐지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기사가 발표가 됐으니까 내년 초쯤이면 가시권화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일부 지역들이 수도권에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죠. 내년 상반기에는 규제 지역이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내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라고 하면은 요거를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주택 매수 시점이 언제가 좋겠냐라고 하면은 적어도 요 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자 부활 그리고 취등록세 중과 폐지 이전에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게 발표가 되면은요 기존에 보유했던 물건들을 매도할 이유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가 유리해집니다. 그렇다 보면 시중에 유통 매물이 줄어들게 되고 호가가 조금씩 높아질 수도 있다 보니 내가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이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매수 시점을 좀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